자, 경우의 수나 확률에 대한 이런 개념을 알려줄 건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어차피 이 사전적 용어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전적 용어냐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거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고등학교 때 어떤 용어를 배우는지, 내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사실 이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 생각보다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거라서 지금 이거 영상 자체는 조금 나는 확률이 괜찮다, 뭐 경우제도 괜찮다, 좀 더 나는 심화로 배워보고 싶다. 사실 뭐 그렇게까지 심화는 아닌데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용어를 갖다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좀 유식하게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뭐 영어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 좀 여유가 없는 친구들은 굳이 이 영상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볼 거면은 그냥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가볍게 들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얘기해 줄 건데, 자, 여기서도 지금, 내가 이거 책 그냥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있는 개념 유형 책을 갖다 온 거야. 지금 따온 거야. 여기서 지금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구해보겠다는 거잖아. 여기서의 핵심은, 물론 그 영상에서 내가 얘기해 줄 거긴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는의 의미가 있어. 여기 밑에서는 이제 또, 여기 이제 동시에라는 말이 이제 또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얘는 이제 또는의 의미가 있으면은 중요한 건데, 얘를 갖다가 고등학교 때 얘를 갖다 뭐라 얘기했냐면은 합사건이라고 그래. 합사건. 합사건. 합사건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오어 또는의 의미가 있어야 돼. 또는 이거나 뭐 아니면 뭐 이거나 이런 거, 이런 의미가 있으면 얘들 합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이미 너네가 이론은 알고 있어. 그냥 뭐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라고 했으면은, 아까처럼 내가 이거나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건 A가 일어날 그 경우의 수랑 사건 B가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를 둘이 더해주면은 끝이다 라는 내용인 건데, 이 용어 자체는 원래는 합사건이라고 일컫는 거야. 그거는 중학교 때는 그걸 배우지 않는 것 뿐인 거고. 그래서 요거 정도는 그냥 가볍게 얘 합사건이구나 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여기서는 또 중요한 거, 어차피 개념 설명 들었긴 했겠지만은, 여기서 핵심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면은 그때는 합사건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 동시에 일어나고, 아니면은 뭐 얘는 일단은 곱사건이야. 얘는 곱사건인 건데, 여기서 이 동시에 라는 말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and의 의미가 있어야 돼. and 그리고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의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말로 이렇게 나와있잖아. 사건 A도 일어나고 사건 B도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러면은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랑 사건 B에 대한 경우의 수를 둘이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었구나. 하여튼간 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 두 가지는 그냥 가볍게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도 될 정도의 내용인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 근데 여기서 핵심인 건데, 이거 봐봐라. 한 줄로 줄 세우기 있지. 얘는 고등학교 때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라고 그래. 팩토리얼. 얘를 갖다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느낌표를 적어. 느낌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명 줄 세울 거다. 한 줄로. 그러니까 총 5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여기서 5명을 줄 세울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맨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그 경우에서는 당연히 5가지인 거고, 이따 한 명 섰지. 4명, 5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섰으니까 나머지 남은 인원이 4명이잖아. 그 나머지 4명 중에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4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서 3, 2,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합사건이냐 곱사건이냐를 따져보았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쓰고 두 번째 사람이 쓰고 세 번째 쓰고 네 번째 쓰고 다섯 번째가 쓰는 거다 보니까, 얘는 and의 의미가 있어서 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해주고 있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얘를 갖다가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5팩이야. 5팩 줄여서 5팩이라고 읽는 거야. 5팩 아니 5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5 팩토리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1번 하고 있는 거가 n명을 줄 세우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n팩이라고 하는 거야. n팩. n팩토리얼의 의미 자체는 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곱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곱할 건데, 언제까지 곱하냐면은 3, 2,
이 숫자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계속해서 곱하겠다는 의미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9팩을 적었어. 9팩은 뭐야? 9부터 시작해갖고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하겠다. 3, 2, 1 이거를 이렇게 다 곱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물론 이렇게까지 하면은 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그렇지만은 뭐 아마 이것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답을 하더라도 뭐 9팩 이 정도만 적긴 하지. 저걸 실제적으로 구하는 거나 그러진 않고, 우리가 이 팩토리얼에서 좀 많이 쓰는 값은 일단은 1팩. 1팩은 당연히 1이고, 1 곱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밖에 없으니까, 2팩은 2 곱하기 1이니까 2고,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6인 거고, 4팩은 24. 이거 하다 보면 외워져. 나는 외워졌던 거고. 5팩 같은 경우는 이제 120이야. 5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니까. 6팩은 720이 되고, 7팩이 5040이 돼. 그래서 요거 정도만 외우면 돼. 8팩부터는 숫자가 좀 5자리가 돼갖고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외우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0팩토리얼 외워두면 좋기는 하지. 0팩토리얼은 0처럼 보이지만 1이야. 얘가 무슨 말이냐. 0명 줄 세우기 아니야, 이거는? 이거 봐봐. 이 1팩, 2팩, 3팩 자체는 1명 줄 세우기, 2명 줄 세우기, 3명 줄 세우기거든, 한 줄로. 근데 이 0팩은 아무도 줄을 안 세우겠다는 거잖아. 근데 왜 1이에요? 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세우는 것도 경우의 수라고 쳐주는 거거든. 그래서 0팩토리얼이라는 것도 1이라고 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0팩부터 7팩까지 값을 매긴 건데 뭐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 하다 보면 외워져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한 줄로 줄 세우기는 팩토리얼의 의미가 있는 거야. 팩토리얼. 알겠지? 그래서 n팩은 이제 한 명부터 줄여 나가는 건데 자 어차피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얘네 둘은 팩토리얼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순열이라 그래. 순열. 이 순열이 뭔지는 바로 여기서 배워보자고. 이거는 이 팩토리얼 개념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야. 알겠지? 자, 여기서 이 대표 뽑기를 볼 건데 이 대표 뽑기에서 자격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 이 경우의 수가 다르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봐봐라. 학급으로 따져줄게. 너네 학급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거가 반장, 그리고 부반장이 이렇게 있겠지. 대표적으로 그냥 2명 뽑는다 해볼게. 그리고 다른 경우로 뭐 수학부장으로 해볼까? 수학부장을 2명 뽑을까? 이렇게 수학부장 이런 식으로. 자, 봐봐라. 첫 번째로 뽑히면 반장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뽑히면 부반장이 되는 거야. 야, 그거랑 첫 번째로 뽑혀도 수학부장이고 두 번째로 뽑혀도 수학부장이다? 차이 알겠니 혹시 얘들아? 봐봐라. 첫 번째로 뽑히면 반장, 두 번째로 뽑히면 부반장이야. 엄연히 얘네들은 직책이 달라. 그치? 그치만은 수학부장은 둘이 엄연히 직책이 같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첫 번째로 뽑히냐 두 번째로 뽑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뽑히는 순서가 중요한 거고 수학부장 어쨌든 똑같잖아. 첫 번째로 뽑혀도 수학부장, 두 번째로 뽑혀도 수학부장이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뽑히는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순서가 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나와져 있지. 이 뽑는 순서가 중요한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순열. 이건 고등학교 때 용어야.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으니까 어차피 나중 가서 이 고등학교 1학년 공통성 원 배울 때 나중에 배울 거긴 할 거야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조합. 자, 순열은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스펠링은 모르겠어. 스펠링은 모르겠지만 이 permutation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permutation의 맨 앞 글자 P자를 따와갖고 얘를 기호로는 NPR 이렇게 적거든. 이 NPR의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은 순열이야. 순열.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고 이 N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 뽑겠다 라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고 있잖아. 자 봐봐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좀 수 좀 줄일게. 학급에 예를 들어서 학급에 너네 반 한 명에 한 반이 10명 있다 해볼게. 10명 중에서 지금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거야. 자 그럼 봐봐라. 이미 이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똑같은 개체가 없잖아. 그래서 말은 안 나와 있어도 이 10명은 서로 다른 10명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직책이 다른 2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여기다 줄게. 얘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서로 다른 계급이 되는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순열이 되는 것이고 두 명 뽑는 데 있잖아. 그래서 10P2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얘 계산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은 자 봐봐. 일단은 그냥 해줄게. 10명 중에서 그냥 두 자리 이렇게 있지. 당연히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명이야? 당연히 10명. 근데 이미 반장 뽑혔어.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명 중에서 남은 인원수가 9명인 거고 그 9명이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에서 당연히 10 곱하기 9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제 90이 될 건데 이 90이라는 값 자체가 아이고 n이 아니라 10p2가 돼. 이 10p2라는 값 자체가 90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기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10 곱하기 9만 딸랑 계산했지. 왜 저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냥. 자 어떻게 쓰느냐? 분자에다가는 왼쪽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을 적어주면 돼. 10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분모에는 뭐 적냐면은 10에서 2를 빼주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8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8팩토리얼. 근데 봐봐. 야 10팩토리얼의 의미는 10, 9, 8, 7, 6, 5, 4, 3, 2, 1 다 곱하겠다는 거 아니야? 10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하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8팩이라고 하는 것은 8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 나가면 곱하겠다. 언제까지? 곱하기 1이 나올 때까지를 곱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분모 분자에 지금 똑같은 덩어리가 지금 다 이렇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 다 지금 약분이 되고 있지. 그래서 결국에 남는 덩어리가 10 곱하기 9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 결과값은 10 곱하기 9만 해주면 돼갖고 가지수는 총 90가지가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넘어갔지만은 얘 봐봐라. 어디 갔지? 한 줄로 줄 세우기. 이 팩토리얼에서 내가 이 2, 3번을 갖다가 지금 순열이라고 했었지. 봐봐라. n명 중에서 서로 다른 n명이겠지 당연히. 사람은 다른 거니까 n명 중에서 2명을 뽑겠다. 얘 말 자체가 np2가 되겠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명수잖아. 2명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순열이라고 따져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순열인데 자 n팩토리얼에서 2팩을 아니 2팩이 아니라 잠깐만 n 빼기 2팩이 되는 거거든. 근데 너네가 아직은 솔직히 이거 계산하는 거가 너네가 익숙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넘어갈까 싶은데 그냥 하자면은 얘가 n 빼기 2부터 시작해갖고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잖아. 언제까지? 아이고 3, 2, 1이 나올 때까지. 그치? 근데 얘는 이제 n부터 줄여 나갈 거야. n 빼기 1, n 빼기 2부터 줄여 나가서 언제까지? 3, 2, 1이 나올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가 약분인데 결국 남는 게 n 곱하기 n 빼기 1밖에 안 남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었던 거야. 사실 얘도 순열인 거지. 야 그러면 여기서 고작에 한 명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하나 더 늘어나면 돼.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정도인 건데 이 순열 조합 차이는 당연히 얘기했듯이 순열은 뽑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거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조합인 거야.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 순열 계산법도 익숙하지가 않을 테니까 조금 더 우리가 연습 한번 해보자고. 얘 좀만 내릴게. 야, 봐봐. 만약에 그러면은 9p3을 한번 계산해 볼까? 9p3? 그러면 분자에다가는 왼쪽 팩토리얼을 적다는 거니까 9팩. 그리고 9에서 3을 빼줬기 때문에 6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9, 8, 7, 6, 5, 4, 3, 2, 1 그리고 6팩은 6, 5, 4, 3, 2, 1인 거니까 얘는 어차피 지워지잖아. 똑같아갖고 결국 남는 게 지금 7, 8, 9만 다 곱해주면 되는 건데 좀 귀찮다. 미안한데 나중에 한번 해봐. 7, 8이 56이잖아. 이건 너네가 한번 해봐. 귀찮으니까 알겠지? 한번 얼마 나와? 안 나오네. 하여튼 이거는 너네들이 나중에 한번 해봐봐. 이거는 직접 한번 계산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너네가 이 팩토리얼이라는 개념 자체를 너네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은 이거 계산할 때 굳이 일일이 이거 다 안 적어. 내가 지금 너네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지금 적고 있는데 어차피 분모에 이 같은 덩어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987밖에 적어. 나중에 가서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계산할 거거든. 왜냐면 어차피 9부터 1까지 나와 있는데 6팩 나와 있으면은 6 뒤로 나와 있는 숫자는 어차피 약분된다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게 돼. 그래서 9, 8, 7만 적는 거야. 어차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고 다른 의미로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봐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왼쪽 팩토리얼을 쓸 거야. 그러니까 9팩을 쓸 건데 언제까지? 3개만 쓰자. 그러니까 9팩이라고 하면은 9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 줄여나가는 거를 몇 개까지만 쓰겠다? 3개만 쓰겠다.
라고 이해하는 게 너네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9팩 쓸 건데 9팩을 9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지. 곱하기 1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 개수가 3개가 나올 때까지라면은 9, 8, 7 이렇게 3개가 나올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팩 같은 것도 10팩은 10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 개수 몇 개까지? 2개만. 그래서 10 곱하기 9만 했었으면 됐었던 거야. 그런 성질이 있었던 거지. 야, 그러면 봐봐라.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큰 숫자로 12p3을 한번 해볼게. 얘는 12팩토리얼을 쓰더라도 몇 개까지? 3개만 쓰자. 그래서 12, 11, 10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 10 뒤로 나와 있는 이 9부터는 지워지거든. 왜냐면 얘가 12팩, 9팩 이렇게 됐거든. 9팩분의 12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차피 9팩이 다 날아가. 그래서 남는 게 이거밖에 안 남거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편하긴 하겠지. 그래서 그게 순열이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자격이 같다. 아까 같은 경우지. 수학부장, 수학부장 이런 거. 얘네들은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 조합, 얘를 갖다가 영어는 컨비네이션이라고 해. 너네 아까 그 피자 가끔 먹다 보면은 있잖아. 컨비네이션 피자라고. 그거라고 보면 돼. 조합이야, 조합.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얘는 일단 얘는 어떻게 썼느냐. 이 컨비네이션에 앞글자 C자를 더하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제 조합이니까 C, R개를 뽑겠다. 그래서 NCR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자, 봐봐. 똑같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원래는 NPR, 그리고 분자는 R팩인 거야. 이건데, 이 순열 계산법은 이거잖아.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 이거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 N팩.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빼주자. N 빼기 R팩. 그리고 여기 옆에 뭐만 있으면 돼? R팩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조합 계산법인 거야. 이렇게 보면은 너무 어려워. 그치?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자, 봐봐라. 아까처럼, 학급 10명이야. 10명에서 2명 뽑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10C2가 되겠지.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직책이 달랐기 때문에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달랐기 때문에 순열로 갔던 거고, 그래서 10P2라고 적은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직책이 똑같기 때문에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조합을 하가야 돼갖고 서로 다른 학급 10명 중에서 몇 명 뽑겠다는 거야. 2명 뽑는 거라서 10C2로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하느냐. 자, 여전히 분자는 왼쪽 팩토리얼이야. 10팩토리얼. 그리고 분모는 이제 얘에서 얘 빼줘봐. 8팩이지. 8팩이고 오른쪽 팩토리얼만 하나만 더 곱해주면 돼. 이러면 조합 끝이야. 그래서 이건데, 야, 이거는 약간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 얘기하자면은, 정석방법은 아니야. 내 느낌적인 느낌이 뭐냐면은, 야, 2에서 8 더하면 10이지. 약간 이런 메커니즘 조금 있다? 이게, 얻어 걸리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7C3 같은 거 계산해봐봐. 7팩? 7에서 3 빼주니까 4팩? 그리고 오른쪽 팩토리얼 3팩이잖아. 3에서 4 더하면 7이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 약간 조합은 좀 이런 재미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계산하면은, 야, 봐봐. 너네가 이미 알겠지만은 이 2팩 없다 생각했을 때 8팩분의 10팩을 하게 되면 결국 뭐만 남아? 9 곱하기 8밖에 안 남겠지. 왜냐? 어차피 이 10팩토리얼은 10, 9, 8, 7부터 쭉쭉쭉 곱해 나가는 건데 8팩은 8부터 곱하기 1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니까 지워진다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9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나는 상태에서 2팩은 2 곱하기 1이잖아. 근데 어차피 곱하기 1을 하나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지금 2만 해주면 되는 건데, 얘도 약분되네. 결국 그래서 36, 36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조합 계산법인 거지.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자, OC2 같은 걸 계산해볼까? OC2? 자, OC2는 어떻게 해? 왼쪽 팩토리얼, 그리고 분자는 5에서 2 빼줬기 때문에 3팩, 여거 팩토리얼 2팩,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5팩, 그러니까 3팩분의 5팩 때문에 5 곱하기 4밖에 안 남아. 근데 얘는 이제 2팩은 2잖아? 얘는 약분되네. 그래서 얘는 10. 이렇게 되는 게 조합 계산법인 거지. 근데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 자, OC3. 얘도 해볼까? 자, 왼쪽 팩토리얼 5에서 3 빼줬기 때문에 2팩, 오른쪽 팩토리얼 3팩. 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얘랑 어때? 분자 똑같고 분모는 조금 생김새는 다를지언정 곱해지는 순서만 바뀐 거 아니야? 결국에 얘도 10이 나와.
이거야, 봐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은, 5C3이랑 5C2가 같다라는 게 성립하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이 조합만 성립할 수 있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이건 그냥 이것도 솔직히 여유되는 친구만 외워. 어차피 이 순열 조합이라는 거를 너네가 이때 보는 거 순간만 해도 이미 충분한데, 나는 조금 더 진짜 완벽하게 하고 싶다. 완벽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거 해야지만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를 좀 더 챙겨가고 싶다는 친구만 한번 챙겨가자면은, 이 조합의 성질이 있어. 조합의 성질. 뭐가 있냐면은 NCR, 얘랑 뭐가 같냐? N 빼기 R, 이거랑 같아. 이건 언제 쓰느냐면은 아까 얘처럼 이럴 때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7C5 이런 거 있지. 7C5랑 어떤 같은 거냐면 7C2랑 똑같은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까 해보면 알잖아. 얘 해보면 7팩이지. 그리고 7에서 5 빼주니까 2팩, 오른쪽 팩토리얼 5팩. 얘는 7팩, 얘에서 얘 빼주니까 5팩, 오른쪽 팩토리얼. 이거잖아. 결국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래. 근데 이 공식을 언제 써요? 라고 한다면은, 자, 봐봐. 우리 왼쪽 팩토리얼, 그러니까 왼쪽 숫자 봐봐. 왼쪽 숫자. 7이지. 여기 봐봐. 잠깐 봐봐라. 여기 7이지, 7. 7의 절반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3.5 아니야? 3.5보다 얘가 더 크지. 그때 쓰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5의 절반값이 얼마야? 2.5지. 2.5보다 얘가 더 크잖아. 그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왜 쓰느냐? 계산이 좀 더 간단하거든. 이거 숫자가 크잖아. 이거 이로 가면 숫자 크잖아. 그래서 이걸로 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거기서 그거고, 그냥 너네가 이 조합과 순열 계산법만 너네가 익숙해지기만 해도 충분히 너무나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거야. 그래서 이 순열 조합은 이 단순히 너네가 지금 보더라도 어려워. 그러니까 계산 연거푸 해야 너네가 조금씩 이해가 될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라고 느껴져도 좌절하지 말고, 할 거면은 끝까지 한번 해봐봐. 충분히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확률인데, 확률은 솔직히 뭐 크게 볼 거는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것만 한번 알려주자면은, 얘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여사건 확률이라고 그래.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래.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가 지금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런갑다 이해하면 돼. 솔직히 이 여사건이 뭔지가 이해가 안 된다면은 얘네도 이해가 안 됐어야 돼. 그냥 단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었던 거는, 아, 얘네들이 더해줬구나, 얘네들 곱해줬구나, 그것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해졌던 건데, 이 여사건이라는 용어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너네 중학교 과정에서는. 너네가 왜 모르냐면은 이 집합이라는 기호를 너네가 아직 안 배웠어. 이게 사실 여사건 이런 거 자체가 이 집합에서 비롯된 거거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확률 계산법 같은 것도, 이것만 내가 이제 이 집합 관련해서 설명해 줄 거긴 하지만은, 집합을 안 배운 너네들 입장에서는 이 여사건이 뭔지를 너네가 이해가 못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용어 의미 자체가, 아, 여사건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돼. 솔직히 몰라도 돼. 그냥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이 사전용 용어의 이 원래 뜻 자체는 여사건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어차피 이 정의 자체는 똑같아. 그냥. 그래서 그런 것만 이해하면 되고. 자, 여기서도 뭐 별다른 거 없어. 그냥 내가 여기서 짚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 이 말 때문에 둘이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아까 합사건 같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단지 그게 이제 확률인 거다 보니까 두 사건의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 라는 건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알려주고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이 고등학교 때 용어처럼 똑같이 한번 알려주자면은, 확률 이거 P자 따오는 거야. P 이제 퍼센테이지 그거 나와갖고 A 합집합 B. 그러니까 얘를 몰라도 돼. 이거 집합 기호야. 그러니까 너네가 아직 집합을 안 배워가지고 이걸 모를 텐데, 이거의 의미 자체가, 수학적 의미 자체가 지금 둘이 더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야. 확률 덧셈이라며. 더해주겠다 의미야.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고, 야, 봐봐라. 둘이 확률을 더해주겠다는 거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랑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겠다를 지금 이렇게 적은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안 돼.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이거 짚어주려고 내가 지금 해주는 거야.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A 교집합 B가 있어야 돼. 솔직히 이 중학교 과정에서 이 교집합이라는 기호를 안 배울 뿐더러 아마 이거 안 낼 가능성이 조금 많이 높지만은, 이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알아야 돼. 자, 봐봐. 천천히 알려줄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지금 이 의미 자체가, 나는 지금 두 사건을 합하겠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끝 아니겠느냐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뭘 빼주고 있느냐,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완벽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가령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자 봐봐, 내가 지금 주사위 하나 던질 거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거야. 그래서 사건 A의 확률, 사건 B의 확률을 각각에 구할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사건 A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뭐라고 할까? 6의 약수? 6의 약수가 나오는 거 해볼게. 야, 그럼 뭐뭐 있어 여기에? 1, 2, 3, 6이지. 그러다 보니까 주사위 한 개를 갖다가 6의 약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이야? 6분의 4가 되겠지. 약분 아직 안 할게. 내가 그리고 B 여기다 적자, 공간이 없네. B 같은 경우는 짝수, 그러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거 보겠다는 거야. 뭐 좀 더 뭐 2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짝수는 뭐뭐 있어? 2, 4, 6이 있지. 그러면 이 주사위, 그러니까 사건 B의 확률은 6분의 3이 되겠지. 야,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봐봐. 얘네들 더해주면 몇 나와? 얘네들 더해주면 6분의 7 나오지 않니? 근데 이게 너네가 확률을 배워보면 알겠지만은 수학적으로 이 확률이 100%를 넘어설 수는 없어. 이거는 우리가 막 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이 넘을 확률이 뭐 300%다, 뭐 400%다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쓰지.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200%다 300%를 이렇게 얘기하는 과장된 표현인 거야.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진짜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를 좀 약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는 그런 확률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6분의 7을 1을 넘어선 확률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확률인 거야. 실제로는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느냐, 우리가 지금 봐봐라, 사건 A와 사건 B의 공통으로 있는 이 별량 자체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 이거 중복된 거 안 빼줘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오류가 범해졌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너네 학교 시험 문제에서 너네를 배려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중복되는 거 없게끔 내. 근데 만약에 너네를 조금 더 꼬겠다라고 하면은 이 중복되는 것도 빼줘야 되는 걸 너네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 나는 이걸 짚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봐봐라, 지금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는데 우리가 이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안 빼줬거든. 중복되는 건 몇 개야? 6가지 중에서 2개가 있으니까 6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사건,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6의 약수이거나 짝수일 확률을 구해주시오라고 한다면은 사건 둘이를 더해주겠다라는 것을 6분의 4 더하기 6분의 3을 해준 다음에 빼줘야 돼. 6분의 2만큼을. 그래서 얘는 이제 6분의 몇이냐? 5가 되겠네. 그치? 6분의 5. 그래서 실제로 정답은 6분의 5 같은 게 정답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짚어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집합의 기호의 의미만 알면 돼. 이거 기호 몰라도 돼. 그냥 둘이 더해주겠대.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더해주면 되겠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뭐 주자?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자 라는 내용인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용어를 한번 얘기해 줄 건데, 봐봐라. 그냥 여기에 복주머니를 간단하게 한번 그렸을 때 꽝이 5개가 있다. 당첨공이 1개가 있어. 당첨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어. 야, 그러면 여기 총 공 6개 있지. 그러면 내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표를 굳이 만들 이유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있으면 이쁘잖아. 이렇게 했을 건데, 자 봐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네가 이해를 해봐봐. 자 봐봐,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을 얘기하는 거, 횟수를 얘기하는 거지. 자, 내가 첫 번째 시행 때 당첨될 확률이 몇이니? 라고 한 다음에 당연히 6분의 1이지. 근데 내가 재수없게 여기서 꽝이 나왔어. 꽝이 나온 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그냥 다시 그대로 뽑을 거야. 그러면 꽝공이 이미 하나 나와져 있는, 바깥에는 나와져 있는 상태면은 이 복주머니 안에는 총 5개의 공이 있고 그 중에서 당첨공은 여전히 1개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또 꽝 나왔네. 에이, 그럼 또 뽑는 하면은 또 안 넣고 뽑는 하면은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똑같이 어쨌든 처음 뽑는 거는 당연히 6분의 1이야. 총 공이 6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꽝이 나왔다?
꽝 나온 거를 이번에 다시 넣을 거야. 넣고 뽑는 거다. 그러면 어쨌든 다시 보면 어때? 아까 6개 공 중에서 꽝이 나왔지만은 다시 넣었기 때문에 복주머니 안에 있는 공은 여전히 6개가 되고 당첨공도 하나 있기 때문에 6분의 1이 돼. 또 꽝이 나왔어. 근데 또 넣어. 또 뽑아. 6분의 1. 또 꽝. 또 넣어. 6분의 1. 6분의 1인 거야. 둘의 차이 알겠니? 얘는 뽑고 안 넣는 거고 뽑고 넣은 거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얘를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구분해서 넣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거나 넣지 않는 경우라고 하지. 얘를 갖다가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우냐면 얘를 갖다가 독립시행이라고 그래. 독립시행. 독립시행. 자, 이 경우는 종속시행이라고 그래. 당연히 용어는 어렵겠지. 근데 똑같이 그냥 이거를 짚어준 것 뿐인 거야. 그냥 이게 독립시행이다, 이게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어떤 단어다라고 굳이 얘기 안 해주잖아. 너네가 이 말 어려워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를 조금 더 너네가 와닿을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너네 시험 볼 때 OMR 카드를 찍잖아. OMR 카드. 이 OMR 카드는 독립시행이야 얘들아. 독립시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봐봐라. 예를 들어서, 5번, 6번, 7번, 8번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야, 5번도 3번이 나왔고, 6번도 3번이 나왔다? 근데 하필이면 또 설상가상으로 또 7번도 3번이 나왔고, 하필이면 또, 이 8번 문제를 푸는데, 하필이면 답이 또 2번 아니 3번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통 직감적인 직감으로 어떻게 푸냐면은, 이게 뭔가 여기서도 답이 3번인 것 같은데, 앞전에 우리 이미 3번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2번을 찍고 넘어간단 말이지.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찍잖아.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찍기 방법이야. 왜냐면은 OMR 카드 자체는 독립시행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령 우리가 5번, 6번의 정답이 3번이 연달아 나온 게 아니다 하더라도 7번의 답이 3번이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3번이 아닐 가능성이 좀 줄었겠다. 절대 잘못된 방법이야. 독립시행이거든. 그래서 7번이 답이 3번이었기 때문에 8번의 답이 3번이 아니다. 잘못된 접근 방법인 거고, 여전히 이 7번에 찍은 거랑 전혀 연관이 없이 8번 문제를 찍어서 맞출 확률은 똑같이 20%야. 오지선다라는 기준 하에. 그래서 25%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다를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 이해하고 가면은 너네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한번 우리가 고등학교 때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건데, 너네가 제일 어렵다고 느낄 만한 거는 당연히 뭐 팩토리얼 정도는 뭐 그래 오케이 괜찮겠지만은, 이 대표 뽑기 얘가 조금 많이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다. 얘네 둘이. 얘네들만 조금 익숙해지면은 좀 나는 게 괜찮을 거고, 이거 못해도 돼. 그냥 미리 한번 알려준 거니까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계속 이게 익숙해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좀 대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